이번 장에서는 이상점과 영향점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가정을 만족할 수 있는 모형을 추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형을 진단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었습니다. 진단하는 첫 번째 과정으로서 오차항들의 세 가지 가정에 대해서 이 식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잔차에 대한 분석을 했었습니다. 잔차 분석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이상점이나 영향점들이 어떤 영향력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점과 영향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점이라는 것은 설명변수 관측값 범위 내에 존재하며 적합 회귀성을 벗어난 여기 파란색 점과 같은 값을 이상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향점이라는 것은 설명변수 관측값 범위를 벗어났으며 회귀선의 기울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영향점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영향점과 이상점은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두 개의 벗어난 관측치 때문에 전체적인 회귀선이 달라진다는 것 때문에 이상점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측치가 이상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산점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준화된 잔차의 절대값이 3 이상이면 이상값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강의한 데이터 분석의 기초에서 상자 그림과 3시그마 룰을 이용해서 이상치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었습니다. 이러한 이상값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상점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점은 데이터가 전체적인 모양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회귀선이 달라지는 데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이상점 자체가 관측을 잘못했거나 기록을 잘못했다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값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점을 제거하는 방법은 꼭 필요하거나 반드시 취해야 되는 전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상점을 제거할지 말지 판단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결 방법으로는 데이터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하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을 것이고 변수 변환을 통해서 이상점을 변환시키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영향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영향점은 그 유무에 따라서 회귀선이 매우 유동적이 되고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향점을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쿡의 D통계량이라는 것과 DF-PITS라는 방법, 그리고 DF-베타스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쿡의 D통계량은 베타 I 햇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베타 I 햇이라는 것은 i번째 개체를 빼고 구한 베타 햇을 말합니다. 즉
관측 개체가 하나가 제외되었을 때 최소 제곱 추정치 벡터의 변화를 표준화한 측도가 바로 D 통계량이 되는 것입니다. 값이 유난히 큰 관측 개체는 영향력이 크다고 간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N개의 데이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N개까지 개체를 각각 하나씩 빼가면서 최소 제곱 추정치 벡터의 변화를 관측하고 그 변화가 아주 큰 개체인 경우에 영향력 있는 영향점이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DF Fits, Difference Between Fits라는 통계량을 써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마 i 햇의 제곱과 yi 햇의 값을 이용을 하는 통계량인데 쿡의 D 통계량처럼 i번째 개체를 빼고 구한 시그마 제곱의 햇과 yi 햇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유난히 큰 관측 개체는 추정에 대하여 영향력이 크다고 간주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DF 베타스, Difference Between Betas가 될 것입니다. CKK 값은 설명 변수들의 KK 성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i번째 개체를 빼고 구한 베타 K 햇의 값을 베타 K I 햇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설명 변수 XK에 대한 i번째 관측치에 있어서 개수 간 차이로서 K번째 회귀 개수의 변화를 표준화한 측도가 될 것입니다. 이 통계량을 이용하면 절대값이 유난히 큰 관측 개체에서는 K번째 회귀 개수의 추정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째 관측 개체가 영향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점에 대한 해결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상점과 영향점을 제거하거나 데이터의 수정, 변수 변환 등을 통해서 영향점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광고비와 매출액 데이터를 이용해서 영향점 분석을 하는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독립변수 광고비와 종속변수 매출액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로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이에 대해서 회귀직선식을 하나 추정을 했습니다. input data.lm이 되겠습니다. 자, 잔차의 절대값이 큰 두 개의 자료인 10번, 12번을 제외하는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먼저 10번만을 제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플로 데이터에서 10번째 관측치를 제외하고 선형 모형을 피팅했습니다. 그 결과값과 12번째 관측치인 12번만을 제외하고의 결과, 그리고 10번, 12번을 모두 제외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에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사용했을 경우와 10번만을 제외했을 때, 12번만을 제외했을 때, 10번과 12번 관측치를 제외했을 때에 나오는 베타 제로의 추정값과 베타 1의 추정값, 그리고 각각의 표준 오차들, 그리고 잔차 표준 오차,
결정 계수를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10번과 12번 관측치를 각각 제외한 경우 절편과 기울기의 추정값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계수 값도 조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번과 12번을 동시에 제외하는 경우 표준 오차와 S들이 상당히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12번을 제외했을 때 베타 제로 햇의 표준 오차가 2.8에서 1.9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타 1 햇의 표준 오차 값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차 표준 오차 값이 매우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계수 값도 커졌습니다. 즉 10번과 12번 관측치는 추정의 정확도에 대한 영향력 관측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향력 측도인 쿡의 뒤통계량, DF-PITS, DF-베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력 측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influenced measures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 함수를 우리가 추정한 회기식을 불러내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같은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측정된 매저의 다양한 통계량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두 개의 열은 상수항을 포함한 두 개의 회기 개수에 대한 DF 베타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DF PITS, 커브 레이시오, 쿡의 디스턴스, 헤드 매트릭스 등이 결과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에서 학습한 쿡의 뒤통계량을 보겠습니다. 쿡's distanc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쿡의 뒤통계량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결과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lot input data.lm which for 하게 되면 쿡의 distance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기준값인 F통계량 값이 있습니다. 0.5를 기준으로 해서 자유도가 1과 11인 F통계량 값은 0.294입니다. 0.294보다 작은 관측값들인 경우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보다 큰 값인 경우에 영향력이 있는 관측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6번째, 12번째 관측치가 어느 정도 개수 추정량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쿡의 뒤통계량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F-PITS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DF-PITS는 DF-PITS라는 함수를 불러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F-PITS에 대한 플롯을 그려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DF-PITS를 이용해서 영향점에 해당하는 관측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값으로는 2 또는 2 곱하기 스퀘어 루트 12분의 1의 값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값은 0.57735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6번째, 11번째, 12번째 관측치가
어느 정도 개수 추정량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값으로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f 베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df 베타스는 df 베타스라는 펑션을 호출하고 거기에 대한 df 베타 플러스를 그리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dp츠와 마찬가지로 df 베타스도 영향점의 판단 기준으로 2를 사용합니다. 2 또는 스퀘어 루트 12분의 2 값, 즉 0.57735를 사용을 하면 몇 번째 관측치가 영향점인지 알 수 있는데, 결과값을 보면 그래프에 따르면 6번째 그리고 12번째 관측치가 어느 정도 개수 추정량에 영향을 주는 영향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 값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RStudi오를 이용해서 영향점과 이상점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광고비 X와 매출액 Y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됩니다. 인플로 데이터라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이 인플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형외기 모형을 하나 만들었고, 선형외기 모형이 인플로 데이터 .lm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콘솔 창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정 개수 값이 97.85%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설명 변수가 상당히 유의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잔차의 절대값이 큰 두 개의 자료인 10번과 12번을 제외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만을 제외하고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결정 개수는 콘솔 창에 있는 것처럼 0.9814가 되었고요. 표준 오차 값들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12번째 자료를 제외했을 때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12번 관측치를 모두 제외한 결과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를 텍스트에서는 표로 그려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콘솔 창에 나온 결과들을 하나하나 내용을 추려서 실제로 표준 오차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결정 개수 값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을 통해 영향력이 있는 관측치가 몇 번인지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향력 측도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가서 몇 번째 관측치가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콘솔 창에 influence.measures라는 펑션을 호출했을 때의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쿡의 뒤통계량은 쿡.distance 함수를 호출하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프상의 값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6번째와 12번째 관측치가 영향력 있는 관측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FP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을 그려봤을 때 6번째, 11번째, 12번째 관측치가 기준값을 벗어나서 영향력 있는 관측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DF 베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와 12번째 관측치가 영향력 있는 영향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